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르넷을 제시한 1998년 논문입니다. 정식 제목은 Gradient Based Learning Applied to Document Recognition이고, 저자는 이제 유명한 얀 루쿤, 그다음에 보토우, 그다음에 요시와 벤지오, 그다음에 함프너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CNN,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원형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논문이 무엇을 문제로 받고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어떻게 그걸 풀었고, 또 손글씨 숫자인 엠리스트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이 바꾸려는 이제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패턴 인식기는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앞에 피처 추출기가 있어서 이미지를 이제 저차원 특징으로 바꾸고, 뒤에 이제 클래시파이어, 분류기가 그 특징을 받아서 부류를 정합니다. 문제는 이 피처 추출기인데, 이건 이제 대부분 사람이 손으로 설계했습니다. 사전 지식이 여기 다 들어가니까 문제가 바뀌면 그때마다 이제 새로 설계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설계자가 좋은 피처를 떠올리는 능력에 크게 좌우됐습니다. 이 논문의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손으로 만든 피처 추출을 픽셀에서 곧바로 학습하는 기계로 대체하자입니다. 사람이 특징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네트워크가 특징을 스스로 배우게 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학습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논문은 이걸 그라디언트 베이스드 러닝으로 정의합니다. 학습은 로스, 즉 출력과 정답의 차이를 재는 함수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W를 찾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라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식 2, 포뮬러 2처럼 로스의 기울기 반대 방향으로 W를 조금씩 내립니다. 데이터가 아주 많을 때는 전부 계산하지 않고 표본 하나의 근사 기울기로 바로바로 갱신하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식 3, 포뮬러 3를 씁니다. 보통 더 빨리 수렴하는데, 그리고 또 이 기울기를 실제로 계산해 주는 게 이제 이전에 리뷰한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논문은 미분 가능한 모듈들을 이어붙이면 포뮬러 4처럼 전체 시스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본 백프로파게이션 논문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한 가지 오른쪽 이제 위 네모 부분을 보시면 식 1이 용량과 데이터의 관계입니다. 시험 오차와 학습 오차의 격차가 용량 H가 크고 학습 데이터 P가 적을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을 무작정 키우면 안 되고 데이터에 맞게 잡아야 한다. 이제 이게 뒤에 나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설계 동기와 연결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완전 연결 신경망, 풀리 커넥티드 이제 레이어를 쓰면 이미지에 쓰면 안 되냐? 논문은 이제 세 가지 문제를 드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가 폭발한다. 이미지가 크니까 풀리 커넥티드로 이으면 이제 차층만 해도 이제 웨이트가 수만 개가 됩니다.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용량이 커지고 아까 이제 식 1대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집니다. 두 번째, 이동이나 왜곡에 약합니다. 같은 숫자라도 이제 위치가 조금만 옮겨지면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는 완전히 다른 입력으로 봅니다. 내재적인 불변성이 없습니다. 세 번째, 2D 위상을 무시합니다.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는 입력 픽셀의 순서를 뒤섞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즉 이미지에서 옆에 붙은 픽셀들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그 국소 구조를 전혀 못 살린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다.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세 가지 구조적 아이디어로 이 문제를 푸는데, 첫 번째는 로컬 리셉티브 필드입니다. 한 유닛이 이미지 전체가 아니라 5 곱하기 5 같은 작은
국소 영역만 봅니다. 그래서 모서리, 끝점, 구석 같은 기본적인 국소 피처를 뽑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쉐어드 웨이트입니다. 같은 피처 맵 안의 유닛들은 전부 똑같은 웨이트를 공유합니다. 같은 피처를 이미지의 모든 위치에서 검출하게 되고 파라미터 수도 확 줄어듭니다. 이 연산이 바로 컨볼루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질 덕분에 입력이 이동하면 출력도 딱 그만큼만 이동합니다. 세 번째, 서브 샘플링입니다. 피처 맵의 국소 영역을 평균 내서 해상도를 줄입니다. 그러면 특징의 정확한 위치에 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 삐뚤어지거나 위치가 달라져도 이제 견딜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맨 아래, 그리고 이 컨볼루전과 서브 샘플링을 번갈아 쌓으면 층이 깊어질수록 피처 맵 개수는 늘고 공간 해상도는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조립한 게 이 르네5인데 논문 피겨 2의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입력을 빼고 7개 층으로 하는데 왼쪽 이제 32 by 32에서 입력으로 시작을 해서 C1, S2, C3, S4, C5, F6를 걸쳐서 오른쪽 출력으로 갑니다. C로 시작하는 층이 이제 컨볼루전, S가 서브 샘플링, F가 이제 풀리 커넥티드입니다. 보시면 이제 컨볼루전과 서브 샘플링이 번갈아 나오면서 그림이 작아지고 대신 층은 두꺼워집니다. 이게 아까 말한 그 구조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이제 기억을 하자면 이 네트워크가 연결이 34만 개가 넘는데 웨이트 공유 덕분에 실제로 학습하는 자유 파라미터는 약 6만 개입니다. 공유가 파라미터를 얼마나 줄여주는지 이제 보여주는 포인트입니다. 층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표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C1 컨볼전 층으로 피처맵 6개, 이제 크기 28 by 28입니다. S2는 이제 서브 샘플링으로 절반인 14 by 14. 그 다음에 C3는 다시 컨볼루전, 이제 맵 16개. 그 다음에 이제 10 by 10. 그 다음에 S4는 서브 샘플링으로 5 by 5.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C5는 맵 120개인데 여기선 이제 1 by 1이어서 사실상 풀리 커넥티드입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 이제 F6 84개 유닛이고 마지막 출력층은 클래스마다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C3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인상적인 게 C3인데 C3는 앞에 S2 맵을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골라서 연결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연결수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대칭을 일부러 깨서 맵마다 서로 다른 상보적인 피처를 뽑게 하려는 것입니다. 출력층은 이제 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흔한 방식이 아니라 이제 유클리디안 RBF를 씁니다. 포뮬라 7처럼 입력 벡터와 각 클래스의 기준 벡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가까운 클래스를 답으로 봅니다. 손실 함수는 가장 단순한 MSE. 포뮬라 8을 쓰면 모든 기준이 같아져 버리는 붕괴 문제가 있어서 오답도 밀어내는 판별적 기준. 포뮬라 9을 씁니다. MAP. 데이터. 이 논문이 만든 게 그 유명한 이제 엠리스트인데 엠리스트는 이제 엠리스트의 두 데이터셋 SD3와 SD1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리스트가 나눠준 대로 쓰면 학습용, 시험용의 필체 성격이 너무 달라서 둘을 섞어 학습 6만 장, 시험 1만 장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문자는 20 by 20으로 크기를 맞추고 28 by 28이나 32 by 32에 놓습니다. 픽셀 값도 배경은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전경은 1.175로 정교화해서 평균을 대략 0으로 맞춥니다. 학습을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문 피겨 5에서 가져왔는데 학습은 전체를 20번 훑고 학습률은 0.0005에서 시작해서 0.0001까지 낮춥니다. 이 곡선을 보면 이제 시험 오차가 대략 10에서 12 패스 안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이제 르넷 5는 레귤러 엠리스트에서 시험 오차 0.95%를 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이동이나 기울임 같은 변형으로 늘려주면 0.8%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제 다른 방법이랑 비교해보면 드러나는데, 단순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12%, 그다음 이제 K 최근접이 5%, 풀리 커넥트 신경막 은닉층 하나면 4.7, 둘이면 3%대. 더 정교한 이제 탄젠트 디스턴트나 SVM이 1.1%고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계열을 보면 르넷 1이 1.7, 4가 1.1, 5가 0.9. 여러 개를 묶은 부스티드 르넷 4가 0.7%로 가장 낮습니다. 피규어 9을 보시면 이 그래프가 이제 비교인데, 아래쪽 컨볼루전 이제 넷 계열이 상위권에 몰려 있습니다. 논문이 강조하는 건 콤브넷이 완전 연결 신경망보다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보다 파라미터가 오히려 적으면서도 더 낮은 오차를 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아주 낮은 르넷 1은 파라미터가 2600밖에 안 되는데도 1.7%의 수치를 가집니다. 구조를 문제에 맞게 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별 숫자 인식이고, 논문의 뒷부분은 이제 더 나아가서 실제 문서 인식은 숫자 하나 맞히는 게 아니라 필드를 찾고 문자를 잘라내고 인식하고 언어 모델로 다듬는 이런 여러 모듈의 조합입니다. 문제는 문자를 어디서 잘라야 할지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논문은 이걸 미리 자르지 말고 전체 모듈을 하나의 목표로 함께 학습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도구가 GTN 그래프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입니다. 모듈 사이의 정보를 그냥 벡터가 아니라 여러 해석마다 점수가 붙은 그래프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하나의 손실로 그라디언트 학습합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절단 후보를 잔뜩 만들어 고르는 호스나 인식기를 모든 위치로 훑는 SDN으로 처리합니다. 이건 논문에 그친 게 아니라 아래를 보시면 르넷5와 GTN으로 만든 은행 수표 판독 시스템이 실제로 상용화돼서 매달 수백만 장의 수표를 읽었습니다. 이제 이 논문이 어디서 위치하냐? 이 저는 저번에 리뷰한 1986년 백프로파게이션 논문입니다. 이게 이전이고, 지난번에 봤던 건데 오차를 되돌려서 은닉층을 학습시키는 그라디언트 학습의 토대인데, 르넷은 이제 이 원리를 이제 컨볼루전 구조와 결합을 해서 실제 대규모 문제에 적용을 했다. 이 이유는 유명한 2012년 알렉스넷입니다. 같은 컨볼루전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 계보, 또 GPU, 렐루, 드롭아웃, 그리고 이미지넷이라는 큰 데이터로 크게 키운 연구입니다. 이게 딥러닝을 다시 부흥을 시켰다. 정리를 하자면 작은 컨볼루전으로 엠리스트를 풀던 곳에서 큰 컨볼루전으로 이미지넷을 푸는 흐름. 근데 르넷이 바로 이제 그 출발점이다. 아이고.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 논문에 의는 손으로 만든 피처에 기대던 이제 문자 인식을 로컬 리세티브 필드와 쉐어드 웨이트 그리고 서브 샘플링을 갖춘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바꿔서 픽셀에서 곧바로 그라디언트 학습하게 했다. 결과로는 엠리스트에서 기존 방법들을 앞섰고 르넷5가 0.95%의 성과를 냈다. 또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 모듈을 그래프로 이어 전역 학습하는 GTN으로 실제 수표 판독 시스템까지 만들었다.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이미지 구조에 맞춘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그라디언트로 학습해서 사람이 하던 피처 설계를 학습으로 대체했다. 이게 이제 오늘날 CNN의 출발점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